저는 조선의 위대 임금 정종 이방과 형제가 죽어나가는 걸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조선의 왕이 된 겁쟁이 정종 이방과 왕좌가 두려웠던 남자. 조선 역사상 가장 이상한 왕이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형제들의 피를 흘려 권력을 잡은 동생 덕분에 왕이 된 사람. 하지만 그 권력이 너무 두려워서 스스로 내려온 사람. 역사는 그를 정종이라 부릅니다. 본명은 이방과. 조선의 두 번째 임금. 그런데 이 사람 뭔가 이상합니다. 왕이 된 사람이 왕 노릇을 하기 싫어했습니다. 왕이 된 사람이 동생한테 전부 넘겨줬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업적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선의 왕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63세. 그것도 왕위에서 내려온 뒤로 무려 18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왜 왕좌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정확히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사람은 평생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던 걸까요? 이방과가 태어난 건 1357년입니다. 고려 말기. 나라는 썩을 대로 썩어 있었고 원나라 간섭은 수백 년째 이어지고 있었으며 홍건적이 쳐들어오고 왜구가 해안을 쑥대밭으로 만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혼돈의 시대에 아버지 이성계는 무장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이방과는 이성계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위로 형 이방과 있었고 아래로 이방원을 포함해 여러 남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집안의 구조를 봐야 합니다. 이성계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 한씨 소생의 아들들, 그리고 두 번째 부인 강씨 소생의 아들들. 이방과는 한씨 소생, 즉 첫째 부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정처 소생이니까 명분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총애는 점점 강씨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방과는 이 집안의 공기를 느끼며 자랐을 겁니다. 아버지는 위대한 무장이지만 내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아버지가 사랑하는 건 강씨 부인과 그 소생의 막내 이방석이라는 것. 그 감각이 이방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합니다. 나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나는 왕이 되고 싶었던 게 맞는 걸까? 이방과의 나이 35세. 조선이 세워지자마자 왕위 계승 문제가 터집니다. 당연히 장성한 아들들, 특히 이방원이 세자 자리를 노렸습니다. 이방원은 위화도 회군 때부터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제거할 때부터 사실상 이 나라 건국의 실질적인 설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성계는 강씨 소생의 막내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이방원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1398년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방원이 군사를 일으켜 이방석과 이방분을 죽이고 실권을 쥔 정도전마저 제거합니다. 이방과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막지도 않았고 돕지도 않았습니다. 혹은 그러기엔 이미 이방원의 기세가 너무 거셌거나 아니면 진심으로 원하지 않았거나 어쩌면 둘 다였을 겁니다. 왕자의 난이 끝나자 이성계는 충격을 받고 왕위를 물러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올라야 했을까요? 이방원이요? 아닙니다. 이방원은 스스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명분이 부족했으니까요. 그래서 고른 사람이 이방과였습니다. 1398년 9월 이방과는 조선의 두 번째 임금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직위인지 아니면 이방원이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잠깐 세워놓은 허수아비인지 당시 사람들도 알았을 겁니다. 아마 이방과 자신이 제일 잘 알았겠죠. 왕이 된 이방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방원을 세자로 책봉한 것입니다. 즉위한 지 2달이 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정종 재위 기간은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2년 동안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기록에는 몇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수도를 개성으로 옮겼습니다. 사냥을 즐겼습니다. 격구, 즉 폴로와 비슷한 놀이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의 건의에 따라 노비제도 관련 법을 손봤습니다. 그게 거의 전부입니다. 정치적 결단? 없습니다. 군사적 업적? 없습니다. 외교적 성과?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능력이 없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방과는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성계를 따라 전장에도 나갔고 학문도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든 걸 이방원이 쥐고 있었으니까요. 1400년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번엔 이방간과 이방원의 충돌이었습니다. 이방과는 또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방원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정종은 왕위를 이방원에게 넘깁니다. 재위 2년 2개월 만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살아서
왕위를 넘겨준 임금. 그게 정종입니다. 여기서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방과의 삶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무능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이방과의 콤플렉스는 생존자의 죄의식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죽어나가는 걸 봤습니다. 아버지가 총애하던 동생들이 이방원의 칼에 쓰러지는 걸 봤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왕이 됐습니다. 자신이 원한 것도 아니었고 자신이 싸워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죄의식이 그를 마비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력을 쥐면 표적이 됩니다. 이방원이 이미 증명했습니다. 권력을 욕심내는 자는 죽는다는 걸. 이방석이 죽었습니다. 이방본이 죽었습니다. 이방가는 유배됐습니다. 그러니 살아남으려면 조용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방관은 그 생존 법칙을 본능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체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왕위를 내려놓은 뒤의 삶은 어땠을까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이방원, 즉 태종은 형을 극진히 예우했습니다. 이방관은 상왕이 되어 개성에 머물렀고 연회를 즐기고 사냥을 다니고 격구를 쳤습니다. 이방원이 주기적으로 형을 찾아왔고 술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형제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는 기록이 여러 군데 남아 있습니다. 왕위에 있던 2년보다 왕위에서 내려온 18년이 훨씬 더 행복했을 겁니다. 이방관은 1419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63세. 조선 임금들 중 최장수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있습니다. 이방관은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를, 그리고 이 싸움에서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인식이 그를 살렸습니다. 무모하게 권력을 향해 돌진했다면 이방관처럼 유배를 가거나 이방석처럼 죽었을 겁니다. 자신을 아는 것, 싸우지 않아야 할 싸움을 피하는 것, 이건 비겁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생존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반면 이방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너무 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역사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정종의 재위 2년은 그가 존재했는지조차 희미한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려움은 생존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만으로는 살아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방과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는 정말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그게 그만의 방식으로 살아남는 선택이었을까요? 역사는 그를 무능한 왕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는 조선 초기 가장 피 비린내 나던 시대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게 지혜인지 비겁함인지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태종 이방원의 더 위대한 콤플렉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